있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방법이 잘못됐습니다. 즉 잘못된 방법, 적합하지 않은 방법으로 구직 활동을 한다는 게 가장 큰 이유거든요. 일반적으로 구직자분들을 보면 구직 방법을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를 써요. 가장 많이 활용하는 거는 잡코리아, 사람인 같은 이제 취업 포털에서 채용 정보를 찾고 지원하는 방법 하나. 두 번째는 이제 아는 지인들 또는 인맥들에게 취업을 부탁해 놓고 기다리는 방법 하나.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모든 구직자분들한테 해당되는 건 아닌데 내가 알고 있는 헤드헌팅 회사나 또는 헤드헌터에게 이력서를 보내놓고 기다리는 방법. 크게 이제 이 세 가지 방법을 쓰는데 이 방법들이 사실은 4050 경력직 구직자한테는 잘 효과적이지가 않습니다. 첫 번째, 취업 포털 같은 경우에는 경쟁이 너무나 치열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구직 방법을 써가지고는 그 경쟁을 뚫고 면접까지 가기조차 어렵고요. 두 번째, 아는 사람들한테 취업 부탁해 놓는 건 사실은 취업 부탁하는 거 아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내가 아는 사람이 나한테 와서 취업 부탁을 하면 받는 사람도 너무나 부담되는 일이기 때문에 사실 그 방식을 통해서 취업에 성공하기도 어렵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헤드헌팅은 사실은 헤드헌터들은 구직자 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업에서 돈을 받고 적합한 인재를 찾아서 추천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구직자를 신경 쓴다기보다는 기업에서 어떤 사람을 찾는지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움직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세 가지 방법이 4050 경력직 구직자한테는 그리 적합한 방법이 아니고 다른 방법을 써야 된다는 거거든요. 소장님, 그럼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취업 포털을 활용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취업 포털을 할 때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의할 점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주의할 점은 뭐냐면 묻지마 지원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내가 지원해 볼만하니까 지원하는 거, 이렇게 되면 계속 지원하고 떨어지고 지원하고 떨어지고 자신감만 떨어지게 되거든요. 제일 첫 번째 조심할 때 점은 지원할 거냐 말 거냐. 사실 여기는 규칙이 하나가 있어요. 지원 자격을 봤을 때 예를 들면 지원 자격이 한 10개쯤 되면 내가 한 7가지 이상 정도 해당되면, 꼭 10가지는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보통 70% 룰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해당되면 지원해 볼 만하다, 이렇게 이제 의사결정을 하시는 거고요. 일단 지원을 하기로 했으면 경쟁이 치열하니까 어떻게 하면 나를 다른 지원자와 차별화시켜서 서류 전형을 통과하게 할 거냐, 여기에 모든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예를 들면 이력서를 어떻게 해야 차별화시킬 수 있을까요? 다른 지원자와 자기소개서는. 그리고 보통 요즘에는 이메일로 입사 지원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 이메일 내용을 어떻게 써야 다른 지원자와 나를 차별화시킬 수 있을까? 또 추가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그러면 일반적으로 채용 공고에 보면 이력서, 자기소개서만 요청을 하는데 추가적으로 나의 강점을 드러내 볼 수 있는 문서라든지 또는 증빙 자료가 있는지 없는지, 있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제출할 것인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영업직 같은 경우에 사실은 영업에서 가장 빠른 시간 안에 매출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기존에 내가 알고 있는 거래처 또는 비즈니스 인맥을 활용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면 이력서, 자기소개서에 추가적으로 기존에 내가 알고 있는 거래처, 당연히 이제 개인정보는 제외를 하고 거래처 회사, 그다음에 담당자, 홍땡땡, 그리고 부서, 주요 직무, 또는 내가 알고 있는 비즈니스 인맥, 당연히 여기도 개인정보는 숨겨야 되겠죠. 그거를 예를 들면 리스트를 만들어서 그걸 문서화시켜서 추가적으로 제출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이 짧은 시간에 차별화시킬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지원을 할 때에는 나를 다른 지원자와 어떻게 차별화시킬 거냐, 여기에 모든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다른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가장 효과적이기는 한데 일반적인 구직자분들한테는 잘 알려지지 않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이 4050 경력직 구직자분들한테 기업을
직접 접촉하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제 왜 그러냐면 예를 들면 4050 경력직 구직자분들이 만약에 취업에 성공하면 직급이 어떻게 되겠어요? 보통 뭐 팀장급이나 부장급이나 임원급이 되겠죠. 그러면 기업에서 팀장, 부장, 임원급의 채용에 최종 의사결정을 누가 내릴까요? 보통 대표이사들이 하겠죠. 그 정도 직급이니까. 그럼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 대표이사는 팀장, 부장, 임원급한테 원하는 게 뭘까요? 이걸 한번 생각해 보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자, 이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업의 목적이 뭐냐는 거죠. 결국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업의 목적은 수익 창출이고, 하나의 기업이 수익 창출을 하기 위해서는 간단하죠. 수익이라고 하는 건 수익 이퀄 매출 빼기 비용이니까 결국 기업이 또는 대표 오너들이 팀장, 부장, 임원한테 원하는 것은 어느 파트가 됐든지 간에 본인이 거기에 책임을 지고 기업의 매출 증대 쪽에 관련된 책임을 완수하든 비용 절감 쪽에 자기 책임을 완수하든 그런 책임을 완수할 수 있는 사람을 기업이 찾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구직자 입장에서는 내가 회사의 매출 증대 쪽이나 비용 절감 쪽이나 뭐 기타 다른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무엇을 기여할 수 있는지를 제시하라는 거거든요. 그것도 본인이 직접 그 회사가 지금 사람을 찾고 있든 안 하고 있든 간에 그 상관없이 사실은 이 방법이 상당히 성공 확률도 높고 구직 기간도 짧게 걸리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 어느 기업을 가나 대한민국의 모든 기업을 보면 매출 올리기를 다 원하죠. 비용 절감하기를 다 원하죠. 그리고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보다 효율적으로 일하기를 원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4050 경력직 구직자 입장에서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측면으로 매출 증대 쪽이든 비용 절감 쪽이든 효율성 향상 쪽으로 내가 구체적으로 당신네 회사에 이러이런 기여를 해줄 수 있다. 이러이런 가치를 창출해 줄 수 있다. 이거를 문서로 만들어서 기업 대표나 고위 임원급에게 직접 접촉해서 자기의 강점하고 내가 당신네 회사에 이러이런 거를 기여할 수 있다라는 거를 좀 적극적으로 어필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구직 방법을 솔루션 제한 구직 방법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솔루션이냐면 매출 증대 관련된 솔루션, 비용 절감 관련된 솔루션, 효율성 향상 증대 관련된 솔루션을 만들어서 내가 가고 싶은 회사에 직접 두들기라는 거거든요. 이 방법이 의외로 성공 확률도 높고 시간도 짧게 걸리는 구직 방법입니다.